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2일 오전입니다. 어제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밀실 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관련 규탄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헌법 위반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날치기 통과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으면 문제가 좀 심각하죠. 정권의 신여가 된 여당과 이중대, 삼중대들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입니다.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이 증액되고 무엇이 감액되었는지 그들끼리 어떻게 나눠 먹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들께 그 내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입니다. 국민은 몰라도 그만이라는 초유의 밀실 날치기 예산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하수인이 되어 입법부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문 의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국회의장, 여당과 기타 중대 정당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부역한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행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정치 관여죄로 이들을 고발할 것이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오늘의 날치기 폭거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갈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오늘의 밀실 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을 반헌법 세력들에 의해 무너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민주적 절차를 짓밟은 저 무도한 불법 세력들,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들께서는 강력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독재 야욕과 헌정유린에 강력하게 저항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모아서 규탄하는 집회를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에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에서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헌법에 기준해서 이것이 문제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유린, 헌정질서 문란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513조가 되는 국가 예산은 국민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부담하는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가 늘었는지 뭐가 줄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밀실에서 했다. 이걸 주된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원래 예산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게 국회가 설립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국회의 모태가 언제냐면 1215년 영국에서 존 왕과 이 귀족들이 대치했습니다. 거기서 합의문이 나오는 게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대헌장인데 60여 개 조항의 약속이 있는데 그중에 2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 귀족들에게 세금을 매길 때는 반드시 귀족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을 잡아넣을 때는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2개입니다. 이 귀족회의가 나중에 국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국회의 존립 이유가 세금 제대로 챙기자는 겁니다. 그런데 513조 중에서 상당 부분은 몇십 조는 사실상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표심을 다지는 낭비성 복지,
일종의 선거 운동이죠. 선거 운동비, 그냥 마구잡이로 뿌리는 표를 얻기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한 그것이 몇십 조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중한 심사를 통해서 야당이 낭비 요소를 걸러내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없애버리고 법에도 없는 밀실회의를 통해서 통과시켰다. 이것은 국회의 존립 근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조세저항을 하도록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으려는 그 노력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개정안이 상정될 때 자유한국당 과연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느냐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을 수 없다면은 국회를 총사퇴하고 국회를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사퇴해가지고 그들끼리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책임을 전부 그들에게 넘기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국회에 나가지 않고 바로 내년 총선으로 직진하는 것이죠. 3개월을 국회의원직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총선의 의미를 지금 심재철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는데 헌법 위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그러려면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다. 탄핵 여부를 가장 큰 총선 이슈로 삼는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장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를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안보 문제는 미국에 맡겨놓고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요양수에 맡겨놓고 그냥 하루하루 자신의 이기적 생활에 탐닉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특단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특단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정도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만큼 주제를 잘 잡아야 하는데 저는 탄핵을 공식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을 공식화해야 될 이유는 여러 사안도 있지만은 12월에 일어난 사안만으로도 충분한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 통과 이게 크죠. 그 다음에 선거법을 제1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이 무장집단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더구나 이 공수처는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그것도 고위 공직자를 잡아 넣을 수 있는 현역 장성까지 포함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헌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단체, 불법단체로 만드는 것 이걸 다 합치면 탄핵 사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니까 형사상으로도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그 모든 것을 합치면은 지금 반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역 정권입니다. 민족 반역 정권입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공조하기로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죠. 국가 반역입니다. 국가 반역은 뭐냐?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국가 반역이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을 해도 정통성 파괴죠. 정체성 파괴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통성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여기서 출발하는데 문재인 씨는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하고 김정은을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자기 상관처럼 축에 올렸습니다. 이게 국가 정체성 파괴의 가장 상징적 사건이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입니다. 민족 반역, 국가 반역, 민주 반역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안 통과, 이런 선거법 통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전혀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결정해야 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든 방향이 대한민국의 이익, 국민의 안전을 드높이는 것이라면 그래도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좀 눈 감아 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방향이 나가는 방향은 뭐냐? 오로지 김정은에게 이롭고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향의 국정입니다. 따라서 삼중 반역, 민족 반역, 국가 반역, 민주 반역, 민주 반역이라는 것은 법치 파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 그리고 탄핵이 같이 이루어져요. 형사 고발과 탄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석수로는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총선을 통해서 탄핵 의석을 주십시오 하는 긴박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는 황교안, 심재철 두 분이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의원직 총사퇴 그리고 탄핵 총선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